안녕하세요. 리탐TV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은 AI 혁명과 함께 상당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뭐 주가가 적게는 뭐 네다섯 배에서 많으면 10배 이상 오르는 그런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뭐 장비주라든지 재료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서 4년 넘으면서 뭐 온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좀 주가들이 좀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잘 갔지만 또 그 안에서 반도체들 중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이제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거의 안 나는 이런 형태들이 됐는데 이제 요 종목들이 앞에 있는 전방산업들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요 부분들이 이제 지금 회복되면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서 한 세 개 정도 기업을 골라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세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컨셉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주라고는 컨셉이었다고 한다면 한동안 최근까지는 성장이 높진 않았지만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상당히 매출과 수익이 회복되는 또는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기업들 반도체 기업을 한 세 개 정도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 보시고 또 반도체 기업을 투자하는 후보군으로서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스탁에서 반도체 기업 세개를 검색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볼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미국 기업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에 밀려서 또는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이 회사가 거의 상당히 위기에 도달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들도 많이 망가졌던 기업 중에 하나고 뭐 데이터를 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연간으로 재무제표를 봐도 매출액들이 막 급감하면서 상당 부분 2023년도에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연간으로 봤을 때 뭐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해서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이제 분기 데이터로 보면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데 이쪽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최근에 주가들도 많이 좀 회복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첫 화면의 개요 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6개월 동안은 이제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주가가 뭐 70달러에서 140달러니까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지금 주가가 빠져서 80달러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좀 회복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실적 부분들이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하단에 내려보면 이제 그런 이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좀 이 회사의 강점이나 뭐 약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종목 진단을 보시면 미래 성장성이 85점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2023년도 기준 8월 법인인데 8월 결산 법인인데 그때는 실적이 완전 망가졌다가 이쪽 부분이 지금 턴어라운드에서 가고 있다는 거를 데이터의 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모양상으로 보면 되게 좀 웃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성장성을 제외하고 나면 점수가 매우 낮아요. 수익성 빵점. 그러니까 빵점 수익성이 빵점이라는 게 마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 영업이익률이든 순이익률이든 뭐 에비타 마진이든 뭐가 뭐 ROE도 할 거 없이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수익성이 0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언밸런스하죠. 그러니까 수익성은 0인데 적자 기업인데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85점이면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이 수익성 성장성으로만 보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이 메시지는 과연 뭘까? 그리고 과연 이렇게 성장하는 포인트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거 꽉 찬 기업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장 기업에서 1위예요. 1위. 그냥 거의 오각형이 꽉 차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컨셉은 반도체주 중에서 주목을 못 받았다가 지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몇 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그래프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거의 없고 안 좋았는데
향후에 성장하면서 뭔가 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그 예상 실적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2023년도 8월 기준에 보면 매출액 반토막 3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반토막 났죠. 주당 순이익은 7.75달러에서 마이너스 5.34달러로 적자 전환. 이러니까 뭐 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 무너졌다가 이제 2024년도 8월 때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이제 곧 뭐 이게 확정 실적을 발표하겠네요. 곧 발표할 텐데 매출액이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죠. 한 4, 50% 정도 올라왔고 이익도 흑자 전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한 70달러 정도 수준에 있던 게 140달러까지 한번 급등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반도체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에 비하면 아주 완벽한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80달러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이 시점도 이제 끝났고 2025년도 8월 그 다음에 2026년도 8월 요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82억 달러니까 이게 한 28%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446억 달러가 돼요. 이게 446억 달러.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성장하는 속도가 요 2025년도에는 매출액이 52%, 요거는 16% 이렇게 성장해요. 그래서 요 내년도에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 요 포인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50, 여기 써드릴게요. 52%. 네. 엄청나죠. 네.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16%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좋은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요 52%의 성장 요 부분을 눈여겨서 보면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EPS 관점에서도 봐도 0.7에서 8.57달러로 오르니까 이 부분은 1100%인데 퍼센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시작했던 지점이 낮아서 기존효과 때문에 높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출액이 높았던 요 시점에 요 2022년도에 보다는 매출액도 높고 EPS도 다 회복하는 그런 정상 구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2026년도 8월 달이 되면 요게 예상 EPS가 얼마로 나오냐면 11.63달러예요. 11.63달러. 그러면 여기 지금 8.57에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냐면 35%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데이터까지는 뭐 매출액 회복했고 EPS가 흑자 전환한 그런 형태의 개념. 그래서 한 단계 집 올라왔다 조정받는 단계고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이제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회사로 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1년 동안은 매출액이 52%, 이익은 한 1100% 정도 늘어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내에서 턴어라운드 쪽이 조금 포커싱이 되면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들이 이런 기술주나 이런 데들한테 또는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웠던 기업들한테는 좀 더 좋은 호재로 아마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요 밑에 이제 주가 EPS 차트를 봐도 그전에는 이제 EPS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빠졌던 거죠. 계속 빠졌고, 지금은 이제 EPS가 이렇게 지금 점선이 지금 EPS가 향후 전망 EPS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려진 거는 2025년도 8월 달까지 그려진 거고, 그 이후에는 11.63달러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렇게 급등했다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EPS 라인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라는 게 결국은 EPS의 방향을 따라서 시차는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앞에서 보다시피 EPS가 빠질 때 주가도 장기적으로 빠지고 EPS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했는데 이 부분 좀 과도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지금은 조정받으면서 향후에 이제 EPS나 매출이 회복되는 포인트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데이터로 좀 살펴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다른 기업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같이 투자하실 때 턴어라운드 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천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덥석덥석 사지는 마시고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네, 여기 보시면 네, 실적들이 뭐 계속 별로 안 좋았죠. 이게 2025년도 2월 달 결산 법인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개월 수 한 4, 5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데이터로만 보면 지금 여전히 안 좋죠. 그래서 2025년도에 그 2025년도 2월 달이 이제 55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지금 보면 매출액이 59억, 55억, 54억 이렇게 계속 이제 빠지고 있고, EPS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 적자, 적자 계속되니까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반도체주 막 엔비디아,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또 그 외에 이제 주변 장비 업체들, 또 뭐 ASML 홀딩스, 뭐 램 리서치, 또 그 외에 뭐 많은 재료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데들이 다 갈 때도 못 갔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회사의 이제 기업의 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 앞에 보시면 여기 다 기업 개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요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026년도 2월을 보시면 74억 달러인데 뭐 매출액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55억 달러고 그 다음이 74억 달러니까 이게 35%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이 2026년도가 다시 네, 90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5% 늘고 20% 늘고, 그래서 이 30%가 지금 회복되는 이 포인트가 마벨 테크놀로지한테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턴어라운드 하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올해가 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면 이 시점에 55억 달러 실적보다는, 또 밑에 보면 적자 0.51달러보다는 내년도에 매출액 성장률이 50%가 나오고, 그리고 35%가 나오고, 그 다음 EPS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처음으로 다시 흑자 전환을 하죠. 몇 년 만에.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2027년도에 EPS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약 한 1.58 정도 달러 정도 돼요. 그럼 다시 한 200%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매출액 성장 속도에 비하면 EPS 성장 속도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올 연말쯤을 이렇게 목표로 두고 이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그 초이스탁 매매 신호에서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관망 신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익이 났다가 나중에 아마 매도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 42달러에 사서 59달러, 한 60달러 정도에 매도한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얘는 안 갖고 있는 형태가 됐고, 그런 이유들이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여기 밸류에이션 데이터들 보시면 요 시점이 이제 이게 적정가, 저평가 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시점은 가장 고평가되는 시점이거든요. 가장 비싼 시점이고, 그리고 다시 요 안으로 들어와서 떨어져 조정받을 때 요때가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되게 좋은 시점이고, 다시 지금 올라가서 네, 고평가되어 있는 요 구간에 딱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요 선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적정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이 위에 있는 상단 밴드도 이제 여기 있는 요 상단 밴드도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잘 그렸네요. 네. 하단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보면 요 고점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최고점에서 이렇게 와 있지만, 이런 데들이 조정을 주면서 아마 충분히 좋은 시점들의 포인트들을 아마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의 매출액과 이익 흑자 전환,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EPS의 상당히 높은 성장률,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장하지 못한 포인트에 주목됐다고 한다면 연말이 되면 바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미리 관심 기업에 좀 넣어놓고 좀 살펴보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지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업, 네,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 마지막 기업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이죠. 턴어라운드 했을 때 AMD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턴어라운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은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갈 때 혼자 거의 못 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최근 1년 동안 보면 주가가 여기 고점에서 2024년도 3월에 211달러를 찍은 이후에 얘가 12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향후에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진단 점수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진단 점수를 보면 72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서 상위 8%에 속하는 되게 우량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440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위 8%. 그리고 요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항목을 보시면 지금 미래 성장성을 눈여겨 좀 보세요. 85점이에요. 수익성은 지금 낮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되게 나빠지거나 거의 적자 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오각형을 채워 넣어야 되는 이게 이제 이 기업의 이제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이 오각형만 보더라도 비어 있는 부분이 리스크구나. 이 부분이 이 회사는 개선시켜야 되는 포인트구나라는 거를 바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장성 부분들은 85점으로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 상위 0.1%. 거의 이 정도 성장성이 나오면 미국 기업들 지금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성장률로는 제일 높은 쪽에 들어간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형태의 데이터들은 성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예상 실적 데이터들 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예상 실적 데이터거든요. 요 데이터를 이제 지금부터는 눈여겨 보셔야 된다. 왜냐? 지금은 이제 벌써 올해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2024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면 230억 달러, 226억 달러, 256억 달러.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데 주가가 그걸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때 보면 이제 내년도 데이터를 보면 256억 달러에서 328억 달러. 좀 뭔가 많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억 달러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 요게 한 28%, 매출액이 한 28% 정도 늘어나는 거고 EPS를 보면 1.3달러에서 3.4달러로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비율로만 보자면 160%입니다. 160%.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 3.42달러 다음에 저희가 2026년도 기준의 예상 EPS는 몇 달러냐면 4.21달러예요. 4.21달러에서 한 23% 정도 늘어나고 여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95억 달러로 한 20%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28%, 한 30% 정도 육박하는 거고 EPS는 160%. 그 다음 연도에는 매출액과 이익 모두 다 한 20%씩 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이제는 내년도 실적에 포커싱을 맞출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갔을 때 못 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다시 온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 AMD는 과거에 턴어라운드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성장이 다시 깨지면서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어차피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호황과 불황을 타는 명확한 경기 변동형 산업에 속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 변동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변동도 크지만 이익 자체가 거의 안 나거나 적자, 흑자 이 반동을 상당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실적들이 턴하면서 실적이 호황에 들어가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또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추천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가 EPS 차트를 보더라도 EPS가 이렇게 지금 몇 년째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EPS가 예상치가 이렇게 오르니까 요 부분들은 먼저 발표 났으니까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겠죠. 지금은 그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개선되고 지금 요게 3점 몇 달러죠? 요게 3.4달러고 그 다음이 4.2달러니까 기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가면서 1년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현재 이 예상되는 향후의 주가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자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또 안 올라가면 또 댓글에다 뭐라고 하실까봐 그렇지만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거는 EPS 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1, 2, 3번 중에서는 1번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데이터가 그런 거고 이 데이터들은 계속 실적들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이 실적들도 업데이트 되고 있고 위에 있는 예상 실적 이런 데이터들도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이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들을 계속 좀 보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계속 회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반도체 중에서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반도체는 이 세 개밖에 없냐 또는 이 세 개가 탑픽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고 반등을 좀 미미한 기업들 중에서 내년도가 좀 성장이 좀 주목이 되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대표적인 기업을 골라보자는 의미지 요새 종목만 턴어라운드 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저희 회사 사이트에 데이터들 좀 보시고 턴어라운드 반도체주를 발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